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산지 결정 기준에는 우리 일반 기준, 그리고 품목별 각 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 기준은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 공통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통사항. 그래서 기본 원칙으로는 직접 운송,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에서 홍콩을 거치지 않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바로 와라. 다이렉트로 운송이 돼야 된다라는 원칙. 그리고 이걸 충족하면서 완전 생판 상품이거나 또는 이 직접 운송을 충족하면서 불완전 생산품이거나 이 기본 원칙. 그리고 불완전 생산품이라면은 영내에서 가공해라. 영내란 얘기는 그 FTA를 체결한 협약 당사국, 즉 한중 FTA라고 그러면은 한국 또는 중국에서 영내에서 가공을 해라. 동시에 그 가공도 충분한 어떤 제조 가공으로 인정할 만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졌다고 충분히 인정할 만한 충분한 가공을 거쳐라 라는 게 불완전 생산품에서 요구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 원칙을 충족하고 품목별 기준을 충족하시라. 그래서 이 완전 생산품은 이 기본 원칙에서 끝나지만은 이 불완전 생산품에 대해서는 품목별 기준 이걸 동시에 충족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완전 생산품에 대한 개별 기준을 보면은 세번 변경, 부가가치, 가공 공정, 조합 기준, 선택 기준 이게 있는데요. 세 번 변경은 뭐 제조 가공이 뭐 물편 형상이 한 번, 두 번, 세 번 변경되라는 게 아니고 세 번이라 하면은 HS 코드, 품목 번호, 필드에서는 뭐 세 번 분류라고 얘기하고 HS 코드라고 얘기하고 품목 번호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용어들이 전부 다 똑같은 걸 지칭합니다. 세 번 변경, HS 코드 변경, 품목 번호 변경 이게 똑같은 용어다. 그래서 세 번 변경. 그다음에 부가가치 기준 일정 수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세요. 아니면은 일정 수준의 원재료를 가져다 쓰지 마세요라는 부가가치 기준. 그리고 가공 공정, 즉 어떤 제당 과정을 반드시 제약 당사국에서 이행해야 된다. 뭐 봉제 과정을 반드시 한국에서 이행해야 된다. 이런 가공 공정, 이런 특정 가공을 그 협정 당사국 내에서 이행해라. 그리고 조합 기준은 앞에 있는 세번 변경, 부가가치, 가공 공정 이 셋 중에 세 번 또는 부가가치를 충족하거나 세 번 변경 또는 가공 공정을 충족하거나 부가가치 또는 가공 공정을 충족하거나 이렇게 이 세 가지 기준의 조합 기준. 그리고 선택 기준은 세 번 변경을 충족하거나 또는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하거나 또는 가공 공정 기준을 충족하거나 본인한테 유리한 걸 선택해서 쓸 수 있는 선택 기준. 이게 개별 기준입니다. 개별 기준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분야별 특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택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례는 그 당사자가 뭔가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한테 이로울 때 본인이 선택적으로 사용하든 말든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이런 경우는 불완전 생산품에 있어서 원산지 판정 기준대로 판정을 해봤더니 그 기준이 영내에서는 판정이 안 나오더라.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혜택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혜택을 주겠다. 특례. 그래서 누적 기준, 최소, 중간재, 대체가능, 간접재료, 부속품, 포장용기, 세트 물품은 이런 기준으로 판정을 해봤더니 그 영락선으로 판정이 안 되더라. 이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 기준을 보충적으로 내가 선택적으로 취사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라 라는 규정인데요. 누적 기준은 그 체약 당사국 내에서 생산된 원재료, 재료 누적
또는 공정 누적 이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재료 누적이라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중 FTA다 라면은 한국에서 생산된 원재료, 중국에서 생산된 원재료가 있다 그랬을 때 한중 FTA에 있어서는 중국산 원재료도 한국산, 한국산 원재료도 한국산이다. 그리고 중국산 원재료도 중국산, 한국산 원재료도 중국산 이렇게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재료 누적. 공정 누적은 일정 수준의 가공 공정을 거칠 때 중국에서 이루어진 공정도 한국에서 이루어진 걸로 봐주겠다. 한국에서 이루어진 공정도 중국에서 이루어진 공정으로 봐주겠다. 누적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최소 기준은 우리 세번 변경 기준을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세 번 변경 기준으로 판정을 했을 때 그 결과값이 역내산 판정이 안 나왔을 때 이랬을 때 최소 그 비역내산 원재료의 비율 자체가 뭐 8% 이하, 10% 이하가 쓰였다라면은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겠다, 특혜를 주겠다라는 게 최소 기준이에요. 그래서 원산지 결정 기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결정 기준이 이 세 번 변경, 부가가치, 그리고 조합 기준, 그리고 누적 기준, 최소 기준이 필드에서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보시면은 이 완전 생산 물품이라 하면은 외국산 재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국내에서 생산한 경우 한국산을 인정해 주겠다.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 농산물이라든지 수산물, 임산물, 축산물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뭐 딸기다. 그러면 딸기의 종자까지도 한국산이어야 되냐? 그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 완전 생산은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축산물 이런 것들이 완전 생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불완전 생산은 그 수출 제품에 소요되는 원재료가 하나의 국가에서 생산되지 않았다. 최소한 2개국 이상에서 생산된 경우 이걸 불완전 생산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외국산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수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국내 생산 과정에서 부여하게 되면 한국산을 인정하겠다. 이건 주로 이제 공산품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불완전 생산의 결정 기준은 크게 세번 변경, 부가가치, 가공 공정 기준으로 나누더라.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런 기준을 충족 못했을 때 앞단에서 보셨죠? 우리 분야별 특례 선택이라고 그랬어요. 이 특례 조항을 이용해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할 수 있더라. 그렇죠? 먼저 세 번 변경을 한번 보시면은요. 세 번은 뭐라고 했죠?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HS 코드, 세 번, 품목번호 다 똑같은 용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HS 코드가 변경이 되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즉 수출 제품의 HS 코드와 원재료로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HS 코드가 상이하더라. 그럴 경우에는 한국산을 인정하겠습니다라는 기준이 세 번 변경 기준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만 아시면 원산지 판정할 때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다시 한번 수출 물품의 HS 코드와 원재료로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HS 코드가 상이한 경우 한국산을 인정하겠다라는 게 세 번 변경 기준, HS 코드 결정 변경 기준. 그리고 부가가치 기준은 역내 생산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부가가치가 발생하여라.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경우 그럴 때 한국산을 인정하겠다라는 게 부가가치 기준. 가공공정은 특정한 공정, 즉 재단, 봉제, 나렴 이런 특정한 공정을 역내에서 수행해라. 그래야 역내산을 인정하겠다라는 게 가공공정이에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역외 가공을 인정하는 기준도 있는데요.
여기에 가공은 역외, 예를 들어 한중 FTA다 그러면 한국과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협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생산의 일부 공정이 제3국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한국산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게 역외 가공 기준입니다. 자, 직접 운송 원칙을 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운송 원칙 어떻게 해요? directly 직접 와라. 즉 중국에서 한국으로 바로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중 FTA다 그랬을 때 중국에서 한국으로 해당 물품이 곧바로 이송돼야지 중간에 홍콩을 거치지 마라. 제3국을 거치지 마라는 거예요. 왜? 이 거치는 과정에 홍콩에서 바꿔치기, 원산지 세탁 이런 불공정 행위들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고자 모두 협정 당사국, 체약 당사국에서 체약 당사국으로 직접 운송이 되어야지만 인정하겠다라는 게 직접 운송 원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FTA에 있어서는 중국은 홍콩이 아닙니다. 홍콩은 중국이 아니에요. 한중 FTA에서 홍콩은 중국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카오도 중국이 아닙니다. 중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홍콩에서 들어오는 물건은 한중 FTA 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해당 물품이 수출 당사국을 중국에서 출발해서 중간에 다른 나라를 거치지 마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입 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되는 경우 FTA 혜택을 부여하겠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비당사국, 제약 당사국이 아닌 비당사국을 거치더라도 그 나라에서 홍콩에서 환적이라든지 운송에 필요한 작업 외의 다른 행위가 없었다라면은 혜택을 부여하겠다. 그렇다라면은 그 해당 국가 제3국 홍콩에서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을 하셔야 돼요. 소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세안 FTA는 총 10개 국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아세안 10개국, 캄필말, 미싱인부, 메라테 이 10개 국가하고 협정을 맺었어요. 이 10개 국가하고 개별적으로 협정을 맺은 게 한 아세안 FTA예요. 그렇다면 이 직접 운송의 원칙에 의한다면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물건이 태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왔다. 그러면은 협정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안 돼요. 근데 강사님, 가만히 보면은 인도네시아도 아세안이고요. 태국도 아세안이니까 인정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왜? 한 아세안 FTA는 한국과 10개 당사국과 맺은 이 협정이 아세안이에요. 당사자들이 10개예요. 한국하고 베트남, 한국하고 태국, 한국하고 인도네시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국을 거쳤다 오는 건 인정 안 한다. 하지만 한 EU FTA다. EU FTA. 우리 27개국, 영국이 빠져서 27개국이죠. 27개국과 맺은 협정에서 예를 들어서 독일 제품이 네덜란드 항구 암스테르담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왔다. 이럴 경우에 이 직접 운송 원칙을 충족하냐? 충족할까요? 안 할까요? 충족합니다. 왜? 한 EU FTA는 저희가 한국과 27개국과 협정도 맺었고요. 동시에 EU라는
이 지역하고도 협정이 맺어 있어요. 그래서 한 EU FTA 협정의 당사자, 한국하고 FTA 협정을 맺은 당사자는 EU 27개국 플러스 EU라는 공동체하고 저희가 협정을 맺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EU라는 공동체 안에 27개 국가, 즉 하나의 영 내에서 물건이 움직이는 겁니다. 영 내에서. 독일에서 프랑스, 독일에서 네덜란드. 그렇기 때문에 한 EU FTA 협정에서는 EU 당사국 어디를 들렀다 와도 직접 운송 원칙이 인정된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EU는 어느 나라를 EU 내에 EU 공동체 내에 어느 나라를 들렀다 오더라도 직접 운송이 충족된다. 나머지 협정들은 그 당사국에서 다이렉트로 한국으로 들어와야지만 인정이 된다. 직접 운송 원칙. 자, 그다음에 완전 생산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wholly obtained, 그래서 WO 완전 생산 기준인데요. 다른 국가의 재료가 전혀 사용되지 않고 그 물품은 모든 생산 과정이 한 국가 내에서 수행된 물품, 이걸 완전 생산 기준이라고 해요. 농산물 같은 경우는 종자부터 원산지, 공산품은 부품이라든지 그 원재료까지 전부 다 하나의 국가에서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영내 완전 생산품은 2개 이상의 제약 당사국 또는 영내에서 완전 생산된 물품, 그리고 완전 생산된 걸로 간주하는 물품들이 있어요. 영내 선박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달고 있는 국적 선사, 국적 배가, 공해에서 채취한 수산물, 고물, 부산물 등 이것들은 완전 생산으로 봐준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 배가 서해 바다에서 꽃게를 잡았다. 한국 배가 잡은 꽃게, 중국 배가 잡은 꽃게. 저희 FTA 결정 기준에서 통상적으로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배가 잡으면 그 나라의 원산입니다. 그 나라 원산이에요. 중국 배가 잡았다 그러면 중국산이에요. 그래서 서해 바다에서 잡은 꽃게는 한국 배가 잡으면 한국산, 중국 배가 잡으면 중국산.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밀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산 꽃게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다. 근데 한국산 꽃게는 15,000원이다. 이랬다라면은 제가 만약에 선주라면은 꽃게 안 잡고 가만히 구경하다가 중국 배 옆에 달랑달랑 다가가서 많이 잡았어요. 그러면은 너 가져가봐야 10,000원밖에 안 되잖아. 나한테 12,000원을 팔아줘. 그래서 사가지고 들어오면은 뭐라고요? 한국 배로 둔갑을 하는 거죠. 한국산으로. 그래서 예전에 아마 참치가 그런 것들이 좀 많았죠. 참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꼼수도 부리기도 해요. 자,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소고기 많이 드시죠? 그래서 소고기 국내 예를 들어 호주산 소를 수입을 해서 국내 한국에서 6개월 이상 한국에서 기르게 되면 이거는 어디산이에요? FTA 협정상으로는 이거는 한국산입니다. 한국산이에요. 그래서 고깃집 가서 가만히 보시면은요, 뭐라고 표시되어 있냐면은 유구라고 되어 있어요. 유구. 국내산 유구. 국내산 유구. 뭐라고요? 국내산. 근데 뭐라고 써져 있냐? 가로 열고 유구는 유구인데 이게 호주에서 와서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기르냅니다라고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FTA 협정상에는 이거는 한국산이에요. 하지만은 우리 국내에서 이런 판매되고 이럴 때는 특별히 표시 방법만을 한국산이긴 한데 국내산이긴 하지만은
호주에서 가져다가 6개월 이상 길렀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기하도록 명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호주 산소도 6개월간 한국에서 키우면은 한국산이다. 이게 FDA 협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불완전 생산 중에 영내 가공을 거쳐라라는 기준 한번 보시면은요. 해당 물품 생산 공정이 영내에서 수행되어야 하지만은 일부라도 여기에서 이루어지면은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게 영내 가공 원칙이에요. 무조건 영내에서 다 가공을 해라. 하지만은 일정한 조건 안에서는 역외 가공을 일부 허용하는 조건이 있다. 그게 어떤 거냐? 아세안, 한 아세안 FTA, 한 인도 세파를 보시면은 원래 개성공단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아니에요. 한 아세안 FTA, 한 인도 FTA에서 개성공단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각각의 품목들을 정해놨어요. 아세안 국가에서는 100개 품목, 의류 등의 일부 100개 품목, 인도도 의류 등의 일부 품목들을 이렇게 특혜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공비 자체가 그 제품의 가공비 자체가 40% 이하를 차지한다라면은 설령 개성공단에서 가공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개성공단 즉 역외에서 가공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영내 가공된 걸로 인정해 줄게라는 게 영내 가공 기준이에요. 지금은 저희 입장에서 뭐 별로 쓸 게 없죠. 나중에 이제 그 개성공단이 다시 오픈되고 통일이 되면은 이제 좀 얘기가 달라져야지. 자, 그다음에 불인정 공정을 보겠습니다. 불인정 공정, 즉 충분한 가공을 거쳐라. 불인정 공정은 역으로 얘기하면은 충분한 가공을 거치세요. 즉 충분한 가공을 거치지 않았다라면은 불인정하겠습니다라는 게 불인정 공정 기준이에요. 보시면은 역외 국가의 재료를 사용한 불완전 생산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영내 생산 과정에 만들어진 새로운 상품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가공을 거쳐라. 그렇다면 원산지로 인정할게. 그러면은 어느 정도가 충분한 가공이냐? 어느 정도가 인정하지 못할 불인정 공정이냐? 즉 해당 물품이 단순하고 경미한 공정만 거쳤다. 그러면은 이런 공정, 충분한 가공이 이루어졌다라고 못 보겠다라는 게 불인정 공정이고, 그런 공정을 보시면은 단순한 운송, 저장을 위한 보존 작업이라든지 단순 조립, 단순 혼합, 이거는 인정을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서 나올까? 예를 들어서 미국산 화장품 원액을 드럼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한국에서 단순히 믹싱만 했다라면 인정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주요한 원재를 다 가지고 들어와서 한국에서 단순히 나사를 끼워서 단순히 조립을 한다든지 이런 단순 조립 인정 안 하겠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과연 단순 조립이냐? 충분한 어떤 그 기계적 충분한 성능 어떤 그 뭐랄까요? 특정한 어떤 그 기술력이 있는 그걸 통해서 조립된 거냐? 이걸 판단하기 굉장히 애매해요. 근데 보시면은 역외산 원목은 HS 코드가 4403으로 시작합니다. 이 원목을 가지고 와서 한국에다 단순히 절단을 하게 되면은요, HS 코드가 4407로 바뀌게 됩니다. 이 제점은. 즉, 4403이라는 원목을 가지고 와서 절단을 해버렸더니 4407이라는 제제목, HS 코드 4407로 바뀌어버리더라.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앞단에서 보신 것처럼 3번 변경 기준, HS 코드 변경 기준 4단위, 하나, 둘, 셋, 넷, 4단위. 하나, 둘, 셋, 넷. 역외산 원재료의 HS 코드하고
제품의 수출될 제품의 HS 코드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은 앞에서 본 세번 변경 기준으로 봤을 때 4단위 세번 변경 기준, 4단위 세번 변경 기준 충족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제재목은 한국산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하지만 설령 이런 세번 변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단순한 공정만 거쳤다라면은 단순히 자르기만 했다라면 인정을 못하겠다. 이런 게 건조했다라든지 소매 포장했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런 HS 코드 세번 변경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원산지가 바뀐 걸로 인정 안 하겠다라는 게 이게 충분 가공 원칙 불인정 공정 기준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개별 기준으로 보시면은요, 우리가 원산지 규정에서 각 품목 번호, 즉 HS 코드별로 별도로 다 정해놨는데 세번 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가공 공정 기준, 선택 기준, 조합 기준 아까 보셨죠? 이 기준을 세분화해 보면은 세번 변경 기준 HS 코드 2단위가 변경되어라. 비영내산 원재료의 HS 코드하고 수출될 제품의 HS 코드 2단위가 서로 변경되라, 바뀌어라, 틀려라. HS 코드 4단위가 바뀌어라. HS 6단위가 바뀌어라. 즉 2단위 류, 4단위 호, 6단위 소호 이 자체가 바뀌어라. 그래서 2단위 변경 CC, 4단위 변경 CTH, 6단위 변경 CTSH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 기준은 우리가 RVC의 직접법, RVC의 공제법, RVC의 순원가법 총 3개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MC법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 기준은 4개의 결정 기준이 존재해요. 가공 공정은 특정 공정이라고 해서 스페시픽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재단이라든지 봉제라든지 염색, 나령, 화학 반응 이런 공정들을 반드시 영내에서 수행해라 라는 게 가공 공정 기준이에요. 그다음에 선택 기준은 위에서 얘기한 지금 위에서 얘기하는 가공 공정 기준, 부가가치 기준, 세번 변경 기준 그 중에 또는 세번 변경 또는 부가가치, 세번 변경 또는 주요 공정 이런 공정 중에 또는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어떤 게 유리하냐? 유리한 걸 선택해서 사용하세요 라는 게 세번 선택 기준이에요. 조합 기준은 위에서 얘기한 세번 변경, 부가가치, 가공 공정 중에 세번 변경 그리고 AND죠. AND 부가가치. 세번 변경 AND 공정 기준. 이 2개를 반드시 충족시켜라. 이것. 요렇게 충족을 시켜라 라는 게 조합 기준이다. 그래서 세번 변경 기준은 저희가 CTC라고 부릅니다. 역으로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그래서 CTC라고 불러요. 그래서 영내 생산 과정에 투입된 뭐라고요? 비원산지 재료의 HS 코드. 비원산지 재료 HS 코드. 그것과 다른 3번의 상품이 생산되면은 그 상품을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한다. 즉 다른 3번의 상품이라면은 즉 수출될 물품입니다. 수출 물품. 즉, 이 수출 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비원산지 재료의 HS 코드 이것과 다른 3번의 수출 물품의 HS 코드가 다르다라면은 이 물건은 그 영내산 한국산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게 3번 변경 기준이에요. 왜 이걸 인정하겠냐? 3번 HS 코드라는 거는 각 품목별로 규정하고 있다고 그랬죠? 품목별로.
아까 마스크팩 중에 뭐 젤 타입은 뭐 3304, 부직포 타입은 뭐 예를 들어서 3307이다. 각 품목마다 별도로 코드번호 부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 품목 번호 HS 코드가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제품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 변경이 이루어졌다라면은 이 제품에 대해서는 영내산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게 세 번 변경 기준.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 변경 기준은 뭐라고요? CTC,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그래 CTC라고 그러고요.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2단위 변경은 CC, Change of Chapter, 즉 류라고 부릅니다. 류. CC. 2단위 CC 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부터 생산된 것. 4단위 변경은 CTH라고 그래요. Change of Tariff Heading. 그래서 CTH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부터 생산된 것, 즉 CTH 4단위 호. 자, 6단위 변경은 4단위보다 더 세분화되어 있죠. 그래서 CTSH, Change of Tariff Subheading이에요. Subheading. 그래서 CTSH, 즉 다른 소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그래서 6단위 CTSH 소호라고 부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앞선에서 말씀드렸지만 수출 물품을 구성하는 뭐 비원산지 재료, 비원산지 재료의 세 번이 수출 물품의 세 번과 상이한 경우 그 수출 물품을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하겠다. 비원산지 재료의 세 번, 비원산지 재료의 2단위, 4단위, 6단위가 수출 물품의 2단위, 4단위, 6단위와 바뀐 경우에는 원산지로 인정하겠다라는 게 세 번 변경 기준이에요. 보셨죠? 앞단위 2단위, 4단위, 6단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 변경 기준은 CTC, 2단위 변경은 CC, 류, 4단위는 CTH, 호, 6단위는 CTSH, 소호. 다시 한번 더 보면은 수출 물품을 구성하는 비원산지 재료의 2단위, 4단위, 6단위가 수출 물품을 세 번 2단위, 4단위, 6단위와 틀려지면은 원산지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부가가치 기준은 아직 안 봤는데 먼저 한번 실질적인 사례를 보고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수출한 제품 의자가 940130이라는 HS 코드에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FOB 가격이 3만원, 3만원이에요. 3만원. FOB 가격이 3만원이더라. 자, 그랬을 때 한 아세안 FTA, 한 인도 세파에서 규정하는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이게 한국산 나오는지를 한번 판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자를 구성하는 원재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한 아세안 FTA 원산지 결정 기준을 봤더니 CTH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CTH. 이게 뭐냐? 4단위 세 번 변경 기준이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뭐라고요? 이 세 번 변경 기준은 수출 물품을 구성하는 비원산지 재료의 세 번 4단위가 4단위 수출 물품을 세 번 4단위와 상이한 경우 이 의자를 한국산으로 인정하겠다라는 조건이에요. 이해되셨죠? CTH 뭐라고요? 4단위 세 번 변경 비원산지 재료의 세 번 4단위와 수출 물품 세 번 4단위가 상이한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하겠다. 보겠습니다. 그럼 뭐부터 봐야 돼요? 비원산지 재료의 세 번부터 봐야죠. 비원산지 재료가 어딨냐? 이건 KR 한국산, KR 한국산, KR 한국산. 비원산지 재료. 미상, 미상, 미상. 이게 비원산지 재료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들을 중국산, 일본산, 홍콩산으로 안 쓰고 미상으로 썼냐? 굳이 소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미상 처리한 거예요. 만약에 중국산이라고 썼다라면은 중국산임을 또 소명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통상적으로 필드에서는 이런 번거로움 없애기 위해서 그냥 미상으로 그냥 씁니다.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비원산지 재료 3번. 비원산지 재료. 이거의 4단위하고 수출 제품의 4단위 틀려졌나 볼게요. 의자 메시 4단위 5407. 비원산지 재료 5407하고 9401로 틀려졌네요. 오케이. 비원산지 재료 나일론 실 5401하고 수출 제품 9401하고 틀려졌네요. 상이해졌네요. 오케이. 그런데 좌판 슬라이드 9401 비원산지 재료 9401하고 4단위 9401 수출 제품의 4단위 9401이 틀려졌어요? 안 틀려졌어요? 안 틀려졌네. 그대로 똑같네. 즉 HS 코드가 똑같다는 얘기는 제품이 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 아세안 FTA에서 이 제품은 이 의자는 한국산이 맞다 안 맞다? 한국산이 아니다. 되셨나요? 자, 이번에는 한 인도세파에 의한 원산지를 판정해 볼게요. 한 인도에서 뭐라고 기준하고 결정하고 얘기를 하고 있냐? CTSH 플러스 조합 기준이네요. 조합 기준. 3번 변경 기준. CTSH 플러스 RVC 35%예요. RVC는 부가가치 기준인데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건데 일단 이 표를 보면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즉 CTSH는 뭐예요? 6단위 3번 변경입니다. 6단위 3번 변경. 플러스 공제법 35%를 충족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계산해 볼게요. 이제 3번 변경 기준 충족 플러스 공제법도 충족하세요. 두 가지 다 충족하세요. 6단위 3번 변경 비원산지 재료의 6단위와 수출 물품의 6단위가 상이하면 한국산을 인정할게. 그럼 제일 먼저 이거부터 따져볼게요. 첫 번째 비원산지 재료 HS 코드 6단위를 보겠습니다. 540710 940130 틀리네요. 540110 940130 틀리네요. 940190 940130 틀리죠? 오케이. 이건 충족됐어요. 이건 충족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충족시켜야 되죠? 부가가치죠. RVC. 공제법 충족시켜라. 이 공제법은 상품 가격분의 상품 가격 빼기 비원산지 재료 회비예요. 쉽습니다. 자, 상품 가격이 얼마예요? FOB 수출 가격. 이건 어디 나오나요? 앞단에서 보여드린 수출 신고 필증상에 나오죠. FOB 가격. 즉 3만 원 분의 상품 가격 얼마? FOB 3만 원 빼기 비원산지 재료비. 비원산지 재료비. 얘들의 합은 얼마냐? 6,000원이네요. 6,000원. 그러면은 3만 분의 24,000은 얼마죠? 80% 나오나요? 80%죠. 즉 RVC 35%라는 거는 공제법 35%라는 거, 이 부가가치 기준이 35% 이상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라기 때문에 80%죠. 그래서 공제법도 충족. 그래서 한 인도 세파 규정에 의해서는 이 의자는 3번 변경, 공제법 둘 다 충족하기 때문에 인도 세파에서는 한국산 되시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막연한 것 같은데 3번 변경 기준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부가가치 기준 뒤에 나오는 이 수식만 대입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 기준은 우리
영 내에서 일정한 수준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경우에만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게 부가가치 기준이에요. 즉 RVC라고 제가 부르는데 Regional Value Content 그럽니다. 그 영 내에서 밸류 가치를 창출하세요. 그래서 이 RVC에는 집적법, 공제법, 순원가법 이 세 가지가 존재한다. 그래서 좀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필드에서 관세는 많이 헷갈리는데 부가가치 기준이 있고요. 부가가치 기준 밑에 RVC라는 방식이 있는데 이 RVC가 집적법이 있고 공제법이 있고 순원가법이 있더라. 그리고 이 부가가치 기준 중에 RVC하고는 별개로 MC법이 있더라.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부가가치 기준이 존재하는 거예요. 부가가치 기준. 자, 그러면은 이 RVC 방식은 영내 리저널 밸류라고 그랬습니다. 영내 부가가치. 영내 부가가치가 뭐라고요? 일정 수준 이상.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되라. 이게 RVC 방식이에요. 즉, 영내에서 창출해야 할 부가가치 비율의 최소 한도를 설정해 놓은 겁니다. 최소한 이 정도의 부가가치는 창출해내라. MC 방식, 임포트 컨텐츠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IM, 수입, 수입한 원재료의 비율, 즉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일정 수준 뭐라고요? 이하여야 된다. MC는 임포트 컨텐츠, 수입산 원재료, 비영내산 원재료가 일정 수준 이하여야 된다. 이것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RVC 직접 공제 순원가는 이상, MC 방식은 이하. 임포트 컨텐츠, 임정복, 임정복인데 여기에 IM 임포트에 M자를 따와서 MC법 이렇게 부릅니다. MC법. 자, 그러면은 각 협정별로 이 부가가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쭉 보시면은요. 공제, MC, EU, 터키, 에프타, 스노리아 얘들은 MC법을 택하고 있고 나머지 국가들은 RVC 중에 주로 공제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MC 방식하고 RVC의 공제법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러면은 이 RVC 부가가치 기준을 산출할 때 분모값이 되는 게 뭐냐? 분모값. 이거는 FOB 수출 가격들이고 한이유 MC 방식에서는 X와 공장도 가격으로 산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공장도 가격. 그래서 앞에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 지금 인도죠. 인도는 RVC의 공제법을 택하고 있었어요. 공제법. 그렇기 때문에 분모값은 뭐라고요? FOB 수출 가격 3만 원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3만 원. 어렵진 않죠. 그래서 RVC는 부가가치가 이상일 것, MC는 비원의 재료 가치가 이하일 것, 이 두 개만 분리해서 규정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상강은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